예, 조대웅입니다. 아직도 제 주변에 계신 몇몇 분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이준석 당에서 이준석을 따라가야지 힘도 없는 허은하를 따라갔냐고. 근데 저는 허은하 대표를 따라간 게 아닙니다. 제가 따라간 것은 제 부모님이 제게 물려주신 양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각가지 그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쪽에서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허은하 대표의 친동생을 당직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사무처에서도 그렇게 공격했고 이긴 최고위원, 그 다음에 천하람 의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대표의 해명을 듣고 나니 명확하게 규명이 됐던 사안입니다. 허은하 대표가 자기 친동생을 수행실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당 당헌 당규에 보면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면 유급으로 봉급을 줄 수 있는 정부직 직원을 2명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임기와 같이 이제 임기를 하는 직원인데 보통은 그 정부직 직원을 스케줄을 관리하고 또 예를 들면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타고 이렇게 예약을 하고 하는 그런 여성 직원 1명을 이제 뽑고 그 다음 대부분 운전기사를 뽑습니다. 근데 대표도 최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한 분 곽대중 씨를 최초에는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저희들 그 최고위원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도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을 보좌역으로 임명, 유급 보좌역이죠. 유급 보좌역으로 임명하는 걸 보고 안 그래도 최고위원 회의 때 제가 대표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녀가 3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급받는 자리가 아니면 현재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분을 유급 직원, 그것도 우리 당 사무처 직원들 중에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그 액수가 들었는데 보통의 이 중소기업 수준이 아닌 대기업 수준의 봉급을 받고 받도록 해서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전기사가 없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친동생이 그분이 약대를 나온 약사입니다. 그 부부 약사인데 동생이 그 동생 부인도 약사다 보니까 부인이 현재 충분히 뭐 돈을 벌어서 가정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다 보니 그 친동생 남동생이 누나의 일을 좀 돕겠다고 해서 말이 좋아서 수행실장이지 운전기사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분이 단 한 번도 회의 때 자기 의견을 말한 적도 없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준 적도 없고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가방 들고 운전하고 이 일만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기인 최고위원을 위시해서 우리가 비공개 회의 때 대표를 공격했을 때 대표가 충분히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기자들한테 언론 공개 최고위원 회의 때 카메라를 켜자 준비한 듯이 마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긴 최고위원의 직책 당비까지 거론했던 게 원래 그런 내용을 거론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는 짓이 너무나 야비하고 추잡스러워서 제가 그 내용을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제가 대표에 대해서 또 제가 방송 같은 데 나가면 많이 묻는 질문이 고척돔에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다. 그걸 가지고 대표가 낭비벽이 심하다고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고척돔이란 얘기는 최고위원회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은 1주년 창당대회를 좀 크게 성대하게 해서 우리 당의 유명한 정치인들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우리 당원들이 직접 만나서 얼굴 보며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하는 게 어떠냐. 적어도 이 어떤 당원이란 분들은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우리가 1년 동안 잘 버텼고
국회의원 당선자도 배출했기 때문에 성대하게 축제를 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취지에서 제가 체육관이라는 얘기는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회의 때. 그것도 심각하게 논했던 게 아니라 웃으면서 체육관에서 이 좀 큰 체육관에서 모여서 우리가 당원들을 최대한 모으면 어떠냐.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원 배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고척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대표께 제가 고척돔은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니 그때도 똑같이 웃으면서 당원들을 다 한번 모아서 우리가 같이 잔치를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 취지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뭐 고척돔도 괜찮겠네 라는 얘기를 한번 꺼낸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갔던 내용인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자들은 되먹지 못했다. 이자들은 정말 사람의 약점을 잡으면 그걸로 자신들의 불리한 점, 죄악, 심지어 범죄 사실까지도 모두 덮으면서 대중들을 기만하고 언론을 기만하면서 나가는 자들이라는 제가 생각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자들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은하 대표한테 뭘 얻을 게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허은하 대표가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 이분이 더 옳기 때문에 제가 이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저와 함께 또 우리 허은하 대표와 함께 하는 많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동지들도 더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내용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소리로 여전히 허 대표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쪽은 저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양심이 무뎌졌든지 아니면 이렇게 듣고도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 정도로 상식이 부족하든지 이 둘 중에 아니면 제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